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많은 에스테티션들의 억대 연봉을 위하여 달리는 부산 상대 화장품의 장두레 사원 장대리입니다. 피부 미용업에 종사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팁들을 안내하고 공유하는 영상을 계속 찍어 올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피부 관리실 샵의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4가지를 먼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가장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야 하는 창업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피부 관리실 역시 10개의 샵이 생기면 1년 내에 하나가 남고 나머지 9곳은 문을 닫는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20대, 30대 초반 분들의 원장님들이 주로 창업을 문의하고 신규 컨설팅 상담을 많이 하러 오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트렌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만큼 알아보고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 것을 미리 감안하시고 창업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지역별 트렌드와 동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피부 관리실, 에스테틱 분야만 아닌 헤어, 요식업, 다른 사업에도 일괄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지역별 트렌드와 동향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죠. 예를 들어 피부 관리실에는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일단 먼저 그 지역에 어떤 연령대의 손님들이 내 관리실을 많이 찾을 것인가,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20대, 30대가 될 것인지 혹은 나이가 조금 있는 50대, 60대 손님들을 티켓팅 할 것인지 먼저 거기에 대한 선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50대, 60대 고객들을 주로 티켓팅하고 싶은데 20대, 30대가 많이 유동하고 있는 대학교 근처, 학교 근처 인근에 샵을 오픈한다면 그것이 매우 힘든 것이겠죠. 그래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연령별 고객에 대한 타겟을 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컨셉으로 피부 관리실을 운영할 것인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컨셉이라 하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문제성 피부입니다. 문제성 피부라 하면 여드름 피부, 피부 노화, 색소 침착 따위에 피부에 각종 문제를 일컫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케어한다는 느낌의 공략, 바로 그것이 문제성 피부의 시작이죠. 문제성 피부를 다루는 샵이 되겠다고 하시면 거기에 걸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세부적인 내용이기에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성 피부가 아닌 다른 느낌의 샵으로 가겠다고 하시면 테라피, 힐링 테라피 혹은 아로마 테라피 같은 테라피 케어 느낌의 샵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 또한 아로마 느낌의 제품들 혹은 케어, 힐링 케어, 테라피 느낌의 그런 컨셉을 잡고 있는 에스테틱 브랜드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건 또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 중 세 번째는 전문 컨설러의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준비한다든지 혹은 집에 어떠한 가구를 사러 간다든지 혹은 내가 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월세, 전세 혹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가 혹은 웨딩 플래너 혹은 가구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시간의 여유가 충분하다면 내 스스로가 검색을 하고 SNS를 뒤지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사실 그곳에 몸담고 있는 전문 상담사에게 설명을 받고 컨설팅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고 지금 내가 상담받은 컨설러와 계약을 하고 브랜드 물건들을 취급해오지 않더라도 상담을 몇 번 받아보시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저뿐만 아닌 부산에는 상대 화장품이 있지만 그뿐만 아닌 많은 지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SNS나 온라인을 이용한 마케팅은 이제는 할까 말까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된 시대입니다.
기존에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셨거나 유튜브를 활용하고 계셨거나 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팔로워 수를 확보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프라인 마케팅도 역시나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전단지를 이용한 배포 혹은 지하철 광고 혹은 지명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로컬에 손님을 유입하기에는 오프라인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 또한 전단지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지, 어떻게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서 전단지를 유포하는 게 좋은지, 가장 불법적인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합법적이면서 피해가 없는 전단지 유포 방식, 그 또한 나중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4가지. 첫 번째는 창업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디에 해야 좋을지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점 명심하시고, 두 번째, 지역별 트렌드와 동향을 파악한다는 점, 세 번째, 전문 컨설팅에 상담을 받으시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지 설정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에스테티션들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필수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대 화장품 장그래 사원 장대리였습니다.